자, 안녕하세요. 카리스마입니다. 자, 여기는 일단 뷰가 너무 이쁘죠? 여기가 어디냐면 청계천 을지로는 내 열 손가락을 폈을 때 한 3번 정도? 우리 채널에 여성 셰프님들 몇 분 나오셨는데 이번에 내가 모신 셰프님은 나랑 교류는 많이 없어도 되게 내가 알기로는 되게 착하고 그리고 은근히 술도 잘 먹고 그리고 언제 좀 친해지면은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사이인 것 같아갖고 한번 우리 채널에 꼭 모시고 싶은 친구 중에 한 명이고 우리 흑백요리사 2에서 나왔던 천생연분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박가람 셰프 모시겠습니다. 너무 귀엽지? 드레스앤그린 운영하고 있는 박가람 셰프입니다. 여기 이렇게 크게 자막 넣어줄 거지? 오늘 조금 이제 대낮에 한잔을 하면서 오늘은 먹으면서 대화하는 친구로 이제 내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모처럼 쉬는 날 내가 불러냈어. 박가람 셰프님도 오랜만에 지금 외출 중이시라고. 네, 정말 햇빛을 본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눈이 부시고 적응이 안 돼요. 햇빛을 안 봐서 너무 하얗지. 원래 주방에 있으면은 햇빛을 보기가 좀 힘들긴 해. 난 너무 싸돌아다녀서 시커매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갈 곳은 저도 안 가본 곳입니다. 을지로의 서울식품이라는 매장이고 가서 네,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시죠. 이 갬성을 알아? 이 갬성을 우리 때는 이랬어. 우리 어렸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았었어. 여기 핫하구나. 가보자. 뭔가 이런 새로운 경험. 이런 거 좋아해? 이런 분위기? 약간 우리 셰프들이 일 끝나고 이런 데 와가지고 한잔하고 집에 가고 이런 게 예전에는 많았지. 채로 미나리전이 제일 많이 시켜요. 알았어. 일단 미나리전, 제육볶음도 좋아요. 번데기, 두부김치. 김치전도 맞아. 아, 너무 좋은데요? 소름 끼쳐. 이걸로 또 따지나? 그럴까? 이럴 생각 없었는데. 나 세로를 많이 먹어봤다. 한 잔 마셔봐야겠다. 세로는 근데 언니한테 물 같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괜찮다. 지금 정확히 1시 22분. 12시간 마실 수 있다. 아니 가람 셰프님은 눈이 엄청 초롱초롱하신 거 아시죠? 귀엽지 않아? 행복한. 나 빈속이야. 완전 빈속이야. 저도. 오케이. 물 같으실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아무 맛도 안 나? 원래 이런 맛인가? 오늘 원래 조심하겠습니다. 왜 옛날에 저희 여성 셰프 모임 했었을 때 화요를 먹었어요. 화요를 먹었는데 다 이제 얼음을 타서 먹으니까 언니가 왜 이걸 얼음을 타서 먹어? 진짜 깜짝 놀랐어. 다 같이 똑같이 얼음에다 화이로 타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라고 했었어. 그 기억이 나. 근데 그걸로 아직까지 놀려. 이쪽 팀. 그때 언니는 이제 글라스를 드셨어요. 원액. 맞아. 그냥 원액을 먹었어. 물 타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갖고.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고량주를 술자리 있으면 내가 고량주 갖고 다녀. 고량주도 한창 때는 글라스로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창인 것 같아, 다시. 한창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요즘 글라스로 마셔도 문제가 없더라고. 와. 근데 내가 본 가람 셰프님이 아까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다가가기 어려운? 왜냐면 갑자기 생각나는 게 겨울의 왕국의 엘사 느낌이어갖고 제가요? 처음 이미지는 약간 차가운, 약간 얌전한데 뭔가 꼼꼼한데 뭔가 차가운 느낌이어갖고 약간 다가가기 좀 어렵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 진짜요? 근데 이제 점점 시원시원하고 막 얘기하는 거 보면 만만치 않은 내 과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런 얘기를 왜 많이 듣는지 그러니까 제가 좀 긴장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 좀. 근데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 이미지가? 근데 막 막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긴 해.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맥주를 먼저 마셔야겠어. 번데기 먹어? 네, 다 먹습니다. 저. 이게 털털해. 잘하는 거. 걔 가장 핫한 미나리전. 짠. 감사합니다. 그냥 먹어. 건강한 맛. 되게 매콤한데요? 중간중간에 청양고추 들어있어. 제가 이제 요리를 시작하게 된 건 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도 요리 대학교를 갔고 그러고 제가 이제 되게 어린 나이였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대학교 2년 요리를 배우고 나니까 이제 난 이제 요리 천재다. 나를 이길 사람은 없다. 아,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산 거야? 오, 쉽지 않은데? 그때 진짜 어린 마음 20살 이랬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호텔 인턴십이 있었어요. 샌디에고에 호텔 인턴십을 이제 1년 동안 가는 거여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취업 준비할 겸 나도 외국 호텔에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해봐야 되겠다 이러고 갔는데 거기 주방에 가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식재료도 처음 보는 게 너무 많았고 그래서 약간 아 이게 내가 천재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구나 지금. 그래서 CI에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영어를 진짜 못했어가지고 그래서 한 1년 동안 영어 시험만 한 10번 정도 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CI를 갔는데도 진짜 어렵더라고요. 입학 하루 전날 뉴욕에 간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바로 입학식을 하러 갔는데 입학식을 하러 딱 갔는데 이제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엄청 고생이 시작이 됐죠. 그지? 언어를 약간 부딪혀야지 빨리 느는 것 같아. 도착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난 3개월 내내 울었어. 아, 저도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나 일단 맥주, 소주 마셔도 돼. 소주 마셔도 돼. 그럼 몇 년 있었어? 뉴욕에 한 6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오래 있었구나. 수업을 몇 년 하고 그러고 식당을 취업을 한 건가? CIA는 준학사가 있고 학사가 있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2년제, 4년제인데 2년제를 졸업을 하고 나면 1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주거든요. 여기서 수업을 들었으니 1년 동안 일을 해도 된다. 그래서 1년 동안 일을 처음 했던 게 르베나댕이라고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시푸드 레스토랑에서 1년 일을 하고 바로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학사 4년제 끝내고 그럼 또 1년짜리 비자를 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EMP 11 메디스 파크라는 데서 1년 동안 일하고 그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우와, 멋있다. 자랑스러운데? CIA에 대한 나뉜 거에 대해서 그냥 많이 설명을 해줘, 그냥. 일단 한국이랑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고 배움 자체가 다르지. 왠지 생각하면 막 미국 같은 데서 일하면 정말 막 딱딱딱 8시간씩 막 주 40시간 할 것 같고 막 휴게 시간 딱딱 지켜지고 막 급식실 막 이렇게 크게 막 직원 식당 막 우아하게 있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 진짜 오래 일했을 때가 주에 90시간씩 일했을 때 90시간? 90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18시간씩 계속 일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 6시간 정도 쉬는 시간인 거죠, 저한테. 그러면 이제 집에 가 씻고 한 4시간 잠깐 눈 붙이고 바로 일 가고. 그렇게 할 때도 사실 이렇게 우아하게 칼질하는 게 아니라 막 계속 뛰어다니면서 막 뛰어다니고 막 재료 가지러 갈 때 뛰어다니고 막 그러니까 막 그때 넘어져서 막 뇌진탕 걸릴 뻔한 적도 있고 급하게 하다가 막 손이 좀 심하게 베어서 막 세반을 꼬맸는데 미국은 또 병원비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또 응급실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한 4-5시간을 기다려야 이제 봐주는 정도고 그래서 막 세반을 꼬맸는데 막 300만 원씩 나오고 일단 병원비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해외 나가면 바쁘면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뼈가 부러진 분들도 한국행 티켓을 끊고 바로 한국으로 와서 치료를 받고 다시 미국에 가신 분들도 있고 그 정도로 다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래서 많이 배웠어? 너무 많이 배웠어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진짜. 한잔하고 안주 좀 먹어. 아, 그리고 제가 문득 생각난 게 있었는데 제가 중식조리 자격 기능사가 있어요.
2005년에 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니의 직속 후배다. 그러면 한국에 와서는 어디 먼저 취업을 한 거야? 저는 못 구했어요, 일을 되게 오랫동안. 오랫동안 쉬었어 그러면? 네. 타이에 의한 백수랄까요? 약간 이런 게 좀 많았어.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잘해도 의미가 없었어. 그냥 취업 자리가 인맥이 아니면 구할 수가 전혀 없었잖아. 그지? 나도 한국에 와서는 여경래 셰프님 도움 받은 거? 그거 아니었으면 거의 어려웠지. 이제 사실 CI도 나왔고 그때는 나는 이제 됐다. 다 이런 생각해. 나도 그랬어. 한국에 오면 이제 그래도 수셰프는 달 수 있겠지라고 하고 왔는데 제가 그때 28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력서를 막 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저 왜 연락을 잘못했나? 연락처를 잘못 알았나? 그러고 냈는데 연락이 안 오고 간혹가다 이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자. 이런 면접을 보고도 또 연락이 안 오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진짜 정말 다양하게 냈어요. 저는 저기 레스토랑들 다 냈고 호텔도 다 냈고 그리고 심지어 호텔 신입 뽑는다고 해서도 신입하는데도 지원을 했었고 근데 딱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래도 거기는 감사하게도 불합격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왜 제가 안 되는 건지 이유라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저희는 유학생을 뽑지 않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계셨던 분들은 뽑지 않는다. 해외 경력 있으신 분들은 이래서 근데 그때 너무 충격 먹었어요. 인정을 안 해주긴 했었어. 해외에서 경력을 갖고 있거나 해외에서 자격증을 따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아예 안 해줬었어. 왜냐면 그냥 나라가 다르잖아. 약간 몰라. 나는 그때 그냥 그렇게 들었어. 유학 갔다 온다 어쩌라고. 약간 이런 반응을 많이 보여줬어. 그때는. 맞아요. 좀 보수적이었었어서 아니 그 나라에서 배운 건 한국과 많이 다를 것이다. 그리고 이직률이 너무 높다. 그리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한다. 그래서 우린 아예 해외 출신 사람들은 뽑지 않는다 하는데 되게 충격을 받았고 제가 이제 고생한 것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그럼 난 이제 어떡하지? 다시 해외로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경력도 다 지워서 낸 적도 있어요. 해외 경력. 네. 근데 그런데 아무 경력이 또 없으니까 안 뽑히고 되게 여러 가지 맞아, 한참 그럴 때가 있었어. 맞아. 그게 조금 웃기잖아. 좀 더 배워본 애를 뽑기에는 애매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기는 해. 얘를 어떤 포지션에 넣어야 되지? 약간 이런 거. 근데 우리가 보통 유학 갔다 오면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하거든. 좀 많이 배웠고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을 가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데가 되게 많았어. 짠. 이거 맞아, 이거. 사내 커플이야? 네. 사내 커플인 듯 하지만 아닌 듯 하지만 인 듯 같은 주방. 같은 주방. 같은 주방에서는 나는 홀과 주방인 사이여서 가지고 진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일은 일이고 연애는 연애야. 약간 이랬었어. 엄청 싸웠었던 것 같아요. 주방에서는 막 서로 도와주고 했겠네. 그것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또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취업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이제 최현석 셰프님이 R&D를 구한다. 그 CIA의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됐고 이제 그 당시 최현석 셰프님이 계시던 레스토랑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선엽 셰프가 거기를 이제 그만두기 한 달 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입사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약간 인수인계 같은 거를 여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는 하면서 그렇구나 하고 한 달 뒤에 이제 그만뒀어요. 호주에 간다고. 그만뒀는데 이제 자꾸 가게로 다시 오더라고. 뭘 두고 갔다. 뭘 이제 가지러 왔다. 뭐 사람들이랑 뭐 볼 일이 있어서 왔다. 그러고 집이 같은 방향인데 데려다 주겠다. 작업을 거셨네. 근데 저는 그때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서 한 1년쯤 됐을까 그때여가지고 지리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하남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선엽 셰프가 성남에 살았는데 압구정에서 하남을 갔다가 성남을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작업을 제대로 거셨네. 이유가 있었네. 그래서 좋아하는 거 느꼈어?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요리에 대한 고충? 저도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조언들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셰프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89년생. 두 분 다 연하를 만나시나요? 근데 진짜 들어보니까 진짜 비슷해요. 사내연애, 연하. 그리고 이제 셰프님이 소이닷을 다시 여실 때 이제 선엽 셰프도 와라, 다시 들어와라.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나는 사내연애 못한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못할 것 같다. 근데 오히려 셰프님 괜찮아. 그냥 들어와 이래서 둘 다 그냥 들어갔어요. 최수 셰프님? 오, 사람이 많이 없구나. 요즘은 많이 만나? 애들? 네? 요즘 애들 많이 만나? 그저께 정말 짬내서 일 끝나고 저희가 일 끝나고 만나면 한 11시, 12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시간 잠깐 먹고 마시고. 그런 여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진짜 좋아요. 약간 끝나고 이렇게 만나서 스트레스 푸는 거 좋잖아. 네, 그냥 그치? 이날 끝나고 만나는 것만 생각해도 그냥 기뻐. 엔도핀이 막 나오고 좋다 좋다. 다음날 일어나면 몸은 조금 피곤한데 정신이 개운해요. 가벼워. 맞아, 그렇게 푸는 거잖아. 서로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막 한국에 돌아와서 오히려 적응을 못 해가지고 아무도 안 만났던 것 같아요. 그냥 일집. 만나는 사람은 딱 남자친구 한 명이었고 아예 바깥 생활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고립이 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은 제가 그때도 수셰프, 헤드셰프였는데 직원들, 주방 직원만 한 13명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저한테 그때는 사실 수셰프는 이거야, 헤드셰프는 이거야, 관리자 직급인 건 알지만 이 직급은 이렇게 해야 돼, 업무만 알려주지 그 상황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막 수셰프이 됐는데 갑자기 막 누가 그만둔대. 그럼 막 다 내 잘못인 것 같고 헤드셰프가 됐는데 막 무슨 사건 사고가 있는데 잘 해결이 안 됐을 때 아, 내가 못나서 그런가?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한창 많이 하고 살아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아, 내가 이게 적성에 진짜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쯤에 주변 셰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 다 똑같구나. 아, 나만 이상한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아, 그냥 이게 다 과정인 거구나. 그러면서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소통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야, 그냥.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 다 이렇게 겪는구나. 이런 게 있던 것 같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다른 직업군의 여성분들은 아이를 갖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진 않으세요? 어떤 일이 있었던데? 아, 저도 고민이 좀 많이 되거든요, 사실은. 어떤 거? 뭐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어느 하나를 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근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어. 왜냐면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을 했고 애를 바로 낳을 거란 생각을 안 하고 왜냐면 나는 그냥 그런 거지. 항상 취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뭔가 또 다른 변화가 생기면 결혼을 하거나 애를 가지면 아, 내 모든 경력은 그러니까 끝나는구나라고 생각 항상 하고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임신하고 4개월 때까지 숨겼어,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예 숨겼어. 왜냐면은 아, 일이 다 끊기는구나라는 게 인식이 너무 압박이 셌어갖고 그냥 숨기고 살았었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후회스럽긴 하지. 되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창피하고 뭐가 이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뭔가 안 될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계속 그냥 숨겼던 것 같아. 계속. 근데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 그걸 숨길 필요가 전혀 없는데 불안감 때문에 그 감춘 거에 대해서는 조금 되게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굳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도 분명 그냥 내가 내 능력이 되면 일을 시킬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약간 이런 거지 그냥 한계는 있긴 하지. 그냥 뭐 만삭이 되거나 그리고 내가 없는 자리를 누군가가 채운다는 약간 그런 다양한 불안감은 있기는 했었지. 무슨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나한테 항상 질문하는 게 워킹맘들. 일과 육아를 어떻게 같이 하냐. 그게 가장 큰 질문인데 그냥 난 간단해. 그냥 내 일을 내가 조금 덜 자면은 좀 가볍다. 어쨌든 내가 손해봐야 되는 건 맞는 거 같아. 내가 좋아하는 일 할 거면 그냥 내가 손해봐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냥 다 욕심이라면 그냥 다 가져가야 되는 거면 그냥 내가 조금 더 덜 자고 조금 더 부지런해지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라는 주의야. 근데 지금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네. 근데 나 지금 애기 낳고 열심히 애하고 이렇게 살고 싶어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냥 늦기 전에 그냥 빨리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다 근데 문정 언니도 저한테 가람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가자. 그러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셔서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고민하지.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저는 그게 고민이에요. 낳고는 싶은데 어떻게 이 아이를 저는 막 24시간 이 아이랑 같이 있고 싶을 것 같고 이 아이밖에 생각이 안 날 것 같고 제가 워낙에 그 아이들 좋아해가지고 조카도 거의 그냥 키우다시피 했었거든요. 아이들을 만약에 선엽 셰프도 셰프니까 돌보지 못하고 저도 이제 돌보지 못하면 일이 손에 잡힐까? 막 그런 걱정, 그냥 안 해본 거에 대한 두려움. 근데 답은 없어. 내가 경험해야 돼. 누구 말 들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다 경험하면 돼. 그냥 내가 경험하면 다 내 거 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약간 그런 주의야. 모르면 그냥 내가 경험을 해서 되든 안 되든 경험을 해보자. 그 과정도 내 거기 때문에 약간 이런 주의라서 몰라.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남편도 너무 재밌는 분이어가지고 제가 막 이제 우리도 이제 아이 가질까 이러면 에이 조금 해야지 장난으로. 그러면 보통 내가 다 벌게,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고 나서 장난이고 내가 할게 이렇게 해 이렇게 장난을 왜 치지? 근데 고민하지 마. 그냥 애기 좋아하고 그러면 이세 생각해서라도 그냥 빨리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근데 출산은 찬성하는데 결혼은 찬성하지 않아. 근데 궁금해. 미래? 앞으로 계획?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제가 그럼 다른 요리적으로 계획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뭐가 있어요? 자, 나는 올해 7월에 대만에 오픈해. TM이가 대만에 오픈해. 그래서 그거 잘 키워놓자. 가 올해 목표가 그거 하나. 앞으로 여성 셰프님들을 위해서 한마디 한다면? 살려고 하면 살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현실이다. 약간 나도 이제 가람 셰프를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보고 대화를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생각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기는 해. 정말 불러주시면 너무 영광입니다. 찾아보자. 네. 짠. 근데 얘 진짜 너무 무리다. 자, 오늘 우리 가람 셰프님하고 이제 진솔한 얘기를 하면서 난 좀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도 우리 채널에도 나올 거지? 그럼요. 그래서 우리 가람 셰프님 응원하고 앞으로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인사를 딤딤이들 안녕 할게요. 하나, 둘, 셋. 딤딤이들 안녕.